안녕하세요. 최현조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장점이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농지연금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자본이 없어도 농지연금을 최대 21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연락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경매 또는 공매로 농지연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경매, 공매가 농지연금이 안 된다면 사실 저는 농지연금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농지를 싸게 사야만 농지연금의 혜택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매, 공매 가능하고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알아보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만 믿기 때문에 사실은 농지연금의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라고 약간은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보면 농지연금 소개라는 부분에 이 안에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무작정 안 된다고 이야기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포기해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 300까지 가능하고 자기 자본이 없어도 월 210만 원까지 가능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농지연금의 대상 조건을 보게 되면은 가입 연령,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혹시 농지연금이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입 요건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농 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 되고, 이 5년이 연속일 필요는 없고 과거에 합산된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5년 이상의 여부는 농지대장이나 농협경영체 등록 확인서, 조합원 가입 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가장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대상 조건에서 이 대상 농지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만이 농지이기 때문에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 하고 실제 용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늬만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거는 정말로 저는 지양합니다. 실제로 누가 봐도 농사를 짓고 있는 형태로 그런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농지연금에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농지연금에 아무 문제 없이 연금을 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이 오히려 이런 농지연금을 위해서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지역들은 농업 경영이 제1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인기가 없는 농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곳에 바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연금을 할 거면 확실하게 농지연금이 그 제도가 약화되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받아줄 수 있는 농지, 이게 바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이거나 생산관리지역의 농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전답과수원을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한 시, 그러니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일치하거나 아니면 연접하거나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면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농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요건들은 2020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취득한 분들은 이런 그 조건이 붙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입니다. 그래서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 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그러니까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외 농지를 보겠습니다. 이 제외 농지를 보게 되면은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이런 농지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이외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 지역 및 개발 계획이 지정되고 시행 고시되어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 처리 요령에서 정한 제외 농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경매 공매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경매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이것만 보면 사실은 경매 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안 되는 걸로 보이죠.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 농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그러면서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와 인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 농지까지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 담보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하고 요건의 내용과 비슷하죠. 2년 이상이 보유하거나 보유하면서 그 거리 기준이 30km 직선거리 30km 이내면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건을 잘 봐야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어 있는 게 이게 가장 올해 들어서 새로 생겨난 대상 조건입니다. 제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 이런 농지들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맹지도 됐었죠. 근데 맹지가 됐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농지연금을 이제 신청하기 시작하면서 농어촌 공사에서 예를 들면 산에도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지목이 있는데 누가 봐도 산인데 길도 뭐 확실치 않은데 여기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농지연금으로 신청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는 누가 봐도 농지로서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안 된다는 거지만 지목상으로 도로가 아니어도 현황 도로가 있어서 진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지목이 도로, 그러니까 지적도상의 맹지가 아님 이걸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죠. 맹지여도 현황 도로가 분명히 있는 도로들, 농지들 이런 농지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맹지를 가지고 있어서 잘못된 그런 어떻게 보면 농사를 실제로 짓기가 어렵거나 무늬만 농사를 짓는 신용을 하다가 실제로 신청일 당시에 신청을 못하는 반려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생산관리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농사도 확실하게 경작협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누가 봐도 농사를 잘 짓고 있다 이런 농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그 영농 경력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농지연금의 대상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은 영농 경력 5년 이상이어야 되고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지 매입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누가 봐도 농사 짓는 농지면 가능하다. 형식적으로 농사는 이제는 그거는 좋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거리 제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궁금하면 그래도 내가 이 농지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농지은행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지만 경공매는 안 된다는 소문만 듣다가는
내 노후는 점점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농지연금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궁금한 거는 실제로 농지은행에 물어보시거나 저한테도 문의를 주시면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